안녕하십니까. 전해진정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진정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백마왕입니다. 예. 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뵙던 얼굴을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오늘부터 아마 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나대찬 의원하고 지지난주까지 계속 둘이서 이제 제주하고 금요일 부산 방송을 했었고, 지난주에 우리 이무영 의원을 또 긴급 투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팬 여러분들이. 예. 근데 이제 셋이서 하는 게 좀 부드럽다는 의견들도 많고, 또 원래는 이 백망님이 조금 이 스케줄이 방송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그거를 저희랑 방송을 같이 찍기 위해서 좀 땡겨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셋이서 방송을 찍게 될 거예요. 나대찬 의원,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백망 이렇게 셋이서 좀 내용이 있는 내용이 더 충실한 방송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리고, 금요일 방송에는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본인 혼자 하시다가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같이 오셨는데, 같이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예. 뭐 개인적으로 어제 부산 경마를 개장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2012년 들면서 좀 부산 경마에도 이제 한번 새로운 어떤 그 해설 방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혼자서 1월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좀 상당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하려니까 뭐 전두수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빼먹는 말들이 많아서, 사실 팬들께서는 이제 보시기에는 어떤 그 저의 개인적인 ARS를 듣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자꾸 비춰져가지고, 조금 제가 사실 좀 부탁을 했죠.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두 분이 하시면서 좋은 방송이 계속 내용이 나오길래 저도 한번 껴서 꼽사리 껴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시간 조절도 잘 됐고 또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겸손하신 말씀이고요. 제주 또 부산, 제주는 또 우리 나대찬 의원님이 그 환수율은 1위를 작년에 고수하셨습니다만 그만해요. 우리 백마왕님도 못지않게 제주 경마도 잘하시고 부산 경마도 또 잘하세요. 그러니까 서울 경마 잘하는 사람들이 부산, 제주 다 잘하는 거예요. 뭐 부산 잘하고 제주 잘하고가 아니고 경마는 큰 틀에서 볼 때 같은 거거든요. 나대찬 의원도 뭐 이 기회를 빌어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죠. 아이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또 존경하는 선배 예상가 뭐 백망 형님이죠. 님하고 이제 방송을 함께 찍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명이서 찍게 되면 조금 부담이 덜고 좀 편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부담 없이 진행을 한다면은 방송 내용도 좋아질 것 같고 예상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나대찬 의원하고 둘이서 할 때는 이제 메인 승부 경주를 부산하고 제주하고 또 일요 중계 경주를 가리고 갔는데, 이제는 금요일 경주들 메인 승부 경주 하나씩들만 본인들이 설명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겠고, 나머지 경주들은 본인 이외에 양쪽 날개 쪽에서 두 분 쪽에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충실해지는 그런 방송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승부경주 공지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당근 허찬진 첫 번째 5경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대찬 의원이 7경주 중간에 메인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백마왕님이 마지막 9경주 당근 5, 나대찬 7, 백마왕 9 이렇게 3개의 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1경주 거리 1000m 혼합 4군 마필 12대 접전구도. 자, 나대찬 의원이 먼저 한 마리를 설명을 하세요. 혼합 4군 1000m 경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마필은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요번에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라피네란 마필입니다. 데뷔 전에 울트라 러너란 마필이 배당판 인기 1위로 팔려나갔는데 그 마필을 코차로 제끼면서 첫 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탁월한 선두력을 갖춘 마필이고 아직 어린 2세 마필입니다만은 계속해서 힘이 차면서 조교 탄력이 보강이 된 모습이고요. 1000m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초반 안쪽에 강력한 선행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조창욱 기수가 심하게 장단질만 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초반 선두권 장악에 성공을 하면서 연투를 이어갈 수가 있는 마필이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14조 윤지혁 조교사가 최성배 마저의 마필 프리마돈과 두 마리를 꺼낸 이상 장난질을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타준다면은 11번 라피네는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행 검사도 본인이 잘 탔고 실전도 뭐 본인이 잘 탔던 그런 걸음이라면은 연투하는데 의지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백마왕님. 예, 저는 순발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 4번마 절대지존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아직은 전체적인 편성에서 힘이 제대로 차오른 마필이 눈에 그렇게 쏙 들어오지 않는 그런 편성이고 또 게이트 조건도 이제 4번 게이트면은 이 편성에서는 편하게 따라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지난 경주 때 참고 타서 직선 한 발이 나왔고 마체가 그렇게 훌륭한 마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1조 마방에서 김동현 기수를 재기승을 또 시키면서 뭐 1000m로 내려온 게 조금 찝찝하긴 해요. 사실은 1200 잘 뛰는 놈을 1000m 뛰었다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이 마필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여서 저는 뭐 4번마 절대지존 인기마지만은 배팅의 한 어떤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집이면 몰라도 1조 마방 말들은 김동현 기수가 열심히 타야 돼요. 네. 특히 뭐 1조 같이 마필 자원들 많은 데 가서 장난치다가는 다음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때문에 열심히 탈 거예요. 다만 이제 질주 수성이 문제죠. 자, 이 경주 저는 7번 마리나즈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게릿 쉘렉터라는 기수가 이제 첫 기승을 할 텐데 남아공 출신이고 그다음에 전적을 보니까 2,600승 이상의 전적을 갖고 있어요. 베테랑이죠. 그리고 2007년도에는 또 서울에 와서 국제기수 초청대회 또 출전을 해갖고 종합 1위를 거둘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는 기수인데 일단 기수를 떠나서 뭐 기수가 일단 잘 타는 기수가 왔습니다만 저는 기수보다는 3월 4일날 그다음에 주행검사 3월 4일날 자리 못 잡고 외곽을 돌았던 정웅의 그 기승술보다는 아무래도 쉘레터가 잘 끌어줄 거예요. 개인들 자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만 새벽 조일 때 모습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단독 질주나 부경 갤러프와 병합할 때 뭐 끈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쉘레터가 또 어느 정도 끌어주는지 또 잘 봐야 될 거고 되는 말이니까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뭐 쉘레터 기수가 뭐 얘기가 있다고요? 어떻게?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열정이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일요일 이제 부산 경마가 시향이 될 때 예시장에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마필 특성들 메모 쫙 하면서 이렇게 그 부산 경마 마필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베테랑이니까 뭐 첫 데뷔전입니다만은 뭐 열심히 타주면 좋은 기량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 뭐 특별히 이렇게 복귀할 일은 없는데 그 또 예상 가서 복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쉘리터가? 말 특성이나. 뭐 복귀 전문가로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잘 타주길 바래요. 자, 이 경주입니다. 거리 1200m 국내산 5군 마필 8대 접전구도. 이번 경주는 우리 백망님이 먼저 한 말 얘기하세요. 네, 이번 이경주는 뭐 국산 5군 마령 1200입니다. 총 8두가 출출을 했는데 뚜렷한 특징을 아직은 보이지 못하는 그런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움직임이 좀 수상하죠. 1번마 승리 여왕이 되겠는데 데뷔전에서 역시 약간 좀 늦발을 보였고요. 또 지난 경주 때는 초반에 약간 좀 무리수를 던지면서 막판에 걸음이 좀 부족했는데 뭐 이번 편성은 지난 경주 정도의 의지만 보인다면은 레이스 전개에는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또 게이트 2점도 있고, 단지 하나 이제 주로가 지금 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부산에서 조교를 못한 것은 이제 주로의 어떤 모래 교체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 모래 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서울이 약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보강을 했는데 그래도 뭐 별 이상 없이 또 가는 놈은 선행마들 뭐 많이 꽂혔거든요. 그래서 1번마 승리영, 김동현 기수 지금 1경주에 이어서 연이어서 추천을 드리는데 조교사가 신경을 써서 김동현 기수를 또 앉힌 만큼 뭐 최선의 승부는 해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대찬 의원님. 이 경주는 1200m 5군 최약 편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마리의 단촐한 편성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3번 약속의 땅입니다. 부산이 약속의 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행심사를 1착으로 통과를 했어요. 기록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마체나 주폭은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고
스피드, 발이 느린 단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채찍발도 잘 먹더라고요. 데뷔전 1200m에 출전을 했는데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조성곤이가 잡고 바닥으로 떨어진 후에 흠이 따라가면서 전력 승부를 안 했던 마필입니다. 끝걸음만 살짝 재봤던 마필인데 아까 백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산 주로 교체로 인해서 월요일날 조교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경마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3번 약속의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와중에서도 상당히 조교를 열심히 시행을 했고 자신의 단점이었던 부족했던 스피드가 보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와줄 수가 있다. 조성곤 기수가 데뷔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최선의 질주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의 땅 뭐 아직 한 번밖에 안 뛰어본 말이기 때문에 평가를 바로 하긴 좀 그렇고 좀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고요. 나폴레옹이라든지 7번 동소명가 중에 이제 대안들이 나오겠는데 아베 기수가 기사한 나폴레옹보다는 저는 조창욱 기수가 기사한 동소명가 쪽으로 눈이 좀 신경이 좀 더 쓰이네. 왜냐면은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의 마지막 끝걸음들이 전부 다 14초태를 거의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동소명가는 마지막 끝걸음이 13초대 초반 쪽을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이 허접한 약체 편성이라면은 직선주로 결승전 직선주로 해서 쇼부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문식 마방에 조창욱 기수가 많이 불려갔는데 열심히 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7번 동소명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1300 국내산 5급 마필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나대찬 위원님 3경주. 이번 경주도 2경주하고 같은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부진마 편성이 되겠고요. 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수는 김태준 기수이고 마필은 3번 썬더 빅터입니다. 김태준이가 지난주에 일요일 중계 1경주였었죠. 행운나비란 마필 가지고 행운을 몰고 오면서 복승식 71.3배의 배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월 말에 저희가 기억하세요. 그 대함정이란 마필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김태준 기수가 보란듯이 대가리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무래도 상승세 같아요. 3번 썬더빅터란 마필은 지난번에 1200m 출전을 했는데 스타트는 무난히 받았습니다. 뭐 중위권 곱게 따라간 후에 이제 결승선 들어와서 김태준 기수가 왼채찍을 대는데 허공에다 때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정된 주행자세 속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이 전보다는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물론 알토란이라는 마필 강자가 있습니다만은 알토란도 큰 능력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썬더 빅터가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어요. 기본적인 선두력도 지난번에는 분명히 보강이 됐기 때문에 김태준 기수가 초반부터 몰아친다면은 이번에는 첫 입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전 뛰고 걸음의 변화를 보였고 이제 3전째고 뭐 뛰는 거 보니까 거리가 조금 늘어나면 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백망. 예, 저는 뭐 약간 좀 복병권 세력인데요. 항상 그 이번 경주가 이제 안발 경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노림수의 마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 일단 9번마 X 변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교량은 어차피 단주 조교밖에 못하는 그런 마필인데 수요일날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속보, 구보, 수포까지 강하게 어떤 소화를 했고 출발이 조금 안 좋지만은 1300이라는 어떤 변수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경주 때 보여준 막판의 어떤 탄력 이 정도라면은 아마 2주 만에 출전을 해서 한번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복병권 세력으로 9번마 X 변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경주는 일단 썬더 빅터에 대한 기대치, 그 다음에 X 변수가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마필. 뭐 3경주는 일단 아까 인기마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경우는 그냥 편성으로 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편성이. 뭐 말이 직전보다 조금 안 좋니 좋니 뭐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편성으로 밀고 와야 될 그런 경주고 3착 승군에 걸려 있는데 빠져나갈 군용 찾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8번 아토라는 자기 능력만 보여준다면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3경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8번 알토란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을 하겠고요. 자, 4경주 거리 1400m 국내산 5급 마필 9대 접전 구도입니다. 백망이부터 4경주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뚜렷한 어떤 능력만은 없고요. 결국은 1400에 대한 어떤 거리 적성, 이런 거리의 적응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겠는데, 우선 뭐 최근에 10마 수급에서 이제 성공을 한 마방이 19조 마방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상당히 그 거리 늘려서 나온 마필들도 많이 입상을 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뛰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뛰는 지세나 이게 이제 조금 더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은 일단 19조 마방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다른 마방보다는 사양 관리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김용군 기수 56kg 뭐 부담 중량이 좀 늘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조교 강도들이 조금 약한 가운데 뭐 1번 게이트의 뭐 전개를 떠나서 일단은 마방의 어떤 그 능력을 마방의 실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 백졸부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졸부려 지난주 뭐 19조 마방에서 10마를 3마리 내버리는 2마리를 입상을 했어요. 뭐 그중에 저희 방송에서 고배당 마필로 로드 투프린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입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필 수급들이 좋으니까 얼렁얼렁 와서 그냥 빨리빨리 상금 벌어놓고 이 김영관 조교사의 특징이 아끼는 게 없어요. 마주들이 좋은 말 사오면 거기에 대한 상금을 다 뽑아줘요. 말값을. 그리고 그렇죠. 빨리빨리 돌려나가야지 뭐 한 마리 들여다가 그냥 언제 때릴까 그냥 국리나 하고 있다가 쏴먹다가 다리나 부러뜨리고 그러죠. 다른 말 관리 못하는 조교사들 보면은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나대찬님 사경주. 저는 9번 천하특급입니다. 제가 3경주에 소개를 드렸던 썬더 빅터를 지난번 경주에서 제끼고 3착을 했던 마필이에요. 에드캣의 자마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1400m 거리라 다소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편성 자체가 강하진 않고요. 지난번에 양영남이가 정말 열심히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선 들어와서는 계속 자꾸만 밀어주기만 하면서 3착을 갖다 대는 모습인데 분명히 1200거리에서 뒷심이 보강이 된 모습이고요. 뭐 조교도 양영남 기수가 직접 조교를 전담을 하면서 상태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9마리의 단촐한 편성, 강력한 선행마가 없는 레이스에서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 편성에서 자신의 기량이 10분 발휘가 된다면은 9번 천하특급은 분명히 와줄 수가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백졸부려 9번 천하특급 말씀하셨고요. 뭐 나머지만 남는 말 중에서는 이제 4나 8 중에서 이제 대한마가 남겠는데 그래도 안장 자체가 아베 안장이면은 규준이가 2번 탔던 경주보다는 조금 더 뭐 우리나라 기수들을 좀 밑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일본이 저희보다 경마는 좀 발전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말들도 사실 저희 나라 말들보다 사실 센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마장 운영하는 것도 지방 경마장 수준이 아마 저희 서울이나 부산 경마 수준 될 것 같고요. 본장 일본 중앙 경마장 따지면은 사실은 터울이 좀 큽니다. 그렇죠. 나고야에서 지난주에 아까네보다 성적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저희 부산 경마장에서 활약했던 기수가 우치다 기수도 지금 지방 경마장에서 뭐 배당들을 되게 터트리면서 지금 날라다니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쿠야스도 그래서 아베 기수가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타더라고요. 코시케도 그렇고. 그래서 오페라 여왕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발빠른 말도 없고 잘못하면 선행까지도 잘하면 앞에까지도 한번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부산 오경주 거리 1200m 국내산 4군 마필 14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도 당근 허찬진의 금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자막에 나갈 거예요. 최강 복귀마로 노리고 들어간다. 이번 오경주는 마리수가 14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마필에 포인트를 두고 공략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역시 주특기인 당근 허찬진의 주특기인 복귀죠. 최강 복귀마 믿고 때려도 되고 노려도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을 충마로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에 또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을 엮어갖고 제가 이 승부경주든 일반 경주든 최소 근역수로 배팅을 하고 또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마칠 때 환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조합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뭐 여러 군용으로 뭐 4-5군용 뭐 복조 이런 거 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저는 시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경주 압축된 구도로 최강 복귀마로 오경주 메인 승부경주 적중을 향해서 달려갈 테니까 많은 동참 그 다음에 응원 부탁드리고요. 같이들 승리하시는 경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300m, 국내산 4군 마필 14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도. 자, 요거는 나대찬 위원이 먼저 한 마리 더 얘기해봐요. 경주. 저는 이게 배당일까요? 제가 노리는 말은 10번 군 무브먼트입니다. 계속해서 조창욱, 김도연 이게 번갈아 가면서 관심을 모으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추입이 안 되면서 착순에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마판 한 발은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유강이 꼬마 기수로 전격 교체를 하면서 대폭적인 감량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4kg. 제가 봤을 때는 10번 굿무브먼트가 추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고요. 감량 승부가 통한다면은 최근 부진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배당을 몰고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굿무브먼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2번을 쫓아가고 있는 말이에요. 3월 9일날 추천했더니 바닥에서 그냥 나자빠져 있고, 지난번에는 뭐 붙을 수가 없었어요. 원체 그 불량주로에 진흙탕주로에서 그냥 샌드장이 앞에 나가는 바람에 그냥 경주를 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뭐 감량 유광 기수라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고요. 백망. 예, 저도 이번 6경주는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도 이제 배당마를 좀 한 마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바로 5번마 샤이닝 퓨처입니다. 지금 19조 마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2kg의 감량에 유현명 기수를 지금 태웠는데, 사실 얘는 데뷔 전부터 지금 뭐 이희천 기수, 이성재 기수, 뭐 어떻게 보면 좀 능력 있는 기수를 한 번도 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1300 편성에서 지금 3착 승군을 하고 나서 1400 뛰고 지난번에 1300을 뛰었는데 이번에 유현명 기수로 전격 교체가 왔거든요. 근데 이 새벽 조교의 모습을 보면은 그 노던파크 2군 마음이거든요. 병합 조교할 때 상당히 마필이 좀 끄는 힘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이 6경주는 어차피 배당으로 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을 해서 5번마 샤이닝 푸처, 뭐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뭐 감량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신 말들이 다 배당마들이에요. 저는 인기만 한 마리 그냥 얘기할게요. 7번 로얄 액티브. 이거는 뭐 분리 타고 뛸 때부터 싹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난 2월 17일 날 지금 출전하고 있는 안쪽에 대호 패밀리랑 뛸 때 물론 졌습니다만 끝걸음이 더 좋았고, 지난번 알파 명장한테 11마신 깨졌는데 그때는 주로도 그렇고 알파 명장이 원체 도주 폭주 스타일로 갔기 때문에 알파 명장은 아마 그때 15초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끝걸음이 13초 4가 나왔고 로얄 액티브는. 그래서 어떤 전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입상할 수 있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김영군 기수하고 지금 3번 모두 타서 3번 모두 들어온 그런 복승률은 일단 100%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7번 로얄 액티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마 7경주 나대찬이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가득합니다. 자막에 나가는 대로 이번 승부 경주는 후련한 배당으로 항구라를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넘쳐날 때 배당이 나오죠. 배당 마필 나대찬이가 확실하게 점을 찍었고요. 입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기마가 아닌 올 수 있는 배당을 줄 수 있는 복병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후차권 최대한 압축을 해서요. 화끈한 후련한 배당으로 금요일 메인 승부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1300m, 혼합 3군 마필 8대 접전 구도. 백망. 네,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경주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선행마의 능력이냐 아니면 이제 뭐 따라가는 마필들의 어떤 능력이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거고, 또 경합이 됐을 때 선행마들이 무너질 수 있는 또 1300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발전 가능성에서 걸음이 늘고 있는 4번마 앱터러스 시티죠. 오늘도 글을 쓰다가 또 오타가 나가지고 다시 또 고친 마필인데 우리 보통 앱설러트가 이제 서울에 있는 말이라서 자꾸 그건데 앱터러스 시티라고 보니까 이게 순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지구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는데 몇 번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놈의 능력이 가장 좀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 판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대찬.
저는 이번 뉴미디어가 이번에도 선행 가서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장하죠. 그러니까 서울경마장에 39조의 매스미디어 지트란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이제 1군 가서는 맥을 쓰고 있질 못하고 있어요. 상위군에서 장거리에서는. 근데 단거리에서는 엄청난 선두력을 보여주면서 선전을 이어갔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1300m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 어찌 보면 1200m보다는 1300m가 선행 마필에게는 좀 더 수월한 거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정동철 기수가 지난번에 강자였죠. 그랜드 디스팅션을 따돌리고 선행해서 대가를 쳤습니다. 이번에 물론 외곽에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만은 안쪽 게이트에 코스 이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 유력히 되고요. 이번 뉴미디어가 선행을 나선다면은 여타 선행 마필들도 경합을 하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미디어의 선행 버티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애프터시티, 노모헤드 전부 다 선행을 받아서 입상들을 했던 마필들인데 어느 마필이 물론 게이트는 안쪽에 있으니까 더 유리해 보여요. 뉴미디어가. 저는 그래서 선행마보다는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할 놈 중에서 어떤 일을 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저는 리브러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일단 혼합 4군에서는 선입 선행 다 치고 왔어요. 물론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2월 12일 날은 선행을 갔다라고 판단되는데 불패장구를 6마신 깼던 걸음이고 지난 두 번 1400경주에서 희한하리만큼 앞에 안 붙이더라고요. 말을. 이번에 아백 이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3전째인 승군 3전째인 이번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게다가 아백 이수는 조금 더 능력을 좀 말들을 끌어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3번 리브러브를 8경주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당근 허찬진 의원 그리고 나대천 의원과 함께 부산 경마의 금요일 경마 그리고 일요일 경마까지 같이 UCC 해설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1월부터 혼자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도 좀 압박이 심해요. 사실 혼자서 모든 경주를 다 풀어드리고 또 많은 적중을 일구어낸다는 게 좀 힘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같이 해설 방송을 찍게 됐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금요경마에서는 승부 경주를 9경주로 정했습니다. 국산 3군의 1400 별정 일시형인데 이건 뭐 강마가 없어요. 너도 나도 한번 다 해보겠다는 어떤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전을 좀 빠르게 당겨서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2주, 3주 만에 대부분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조교도 얘기할 것 필요도 없고 능력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직장 경주 사연이 있는 마필 그리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 9경주를 승부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은 의지 면에서는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마필보다도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다 생각이 되는 그 복병마를 배팅에 축에 놓고 공략을 하는 부산 9경주 백마왕의 금요경마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부산 9경주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께 꼭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현장 컨디션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10경주 거리 1900m 국내산 2군 마필 7두 단촐한 접전 구도예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먼저 한 마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열이 받은 말이 하나 있는데 또 셀렉터 기술을 제가 오늘 셀렉터에 아주 그냥 꽂혔네요. 옵티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3월 2일 날 뛰는 걸 딱 보고서 3월 23일 경주 때 노렸습니다. 왜냐면은 승부를 좀 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남선이가 기승을 하고 3월 2일 경주 때 외곽에서 계속 붙이느라고 경부대로를 방해해갖고 이게 착순 변경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강착당해서 그래서 승부를 좀 걸어줄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는 완전히 바닥권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잠수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넌 두고 보자 하는데 여기다 쉘렉터를 갖다 꽂아놨어요. 오늘 울줄리 마방에서 제가 얘기하는 말들을 지금 쉘렉터를 둘을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옵티무스에 대한 왜냐하면 3월 2일 날 경주만큼만 타주면 여기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옵티무스를 말씀드리겠고 팽망
예, 조금 이제 1900이라는 거리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일단 저는 뭐 승군전이지만은 1번마 예스트리플이 뭐 지난번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해가지고 범투인에 적중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일단은 그 레이스 자체가 1900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레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난번에도 어떤 그 레이스 편성을 보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조교 내용 좀 이상이 없고 또 무빙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 1번 말을 승군전이지만은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나다시아님. 저는 7번 파워풀 코리아입니다. 지난번에 뭐 1800m 극단적인 불량주로 해서 선행을 가서 꽂았기 때문에 뭐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도 5번 노던파크 이후에는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김동영이가 뭐 선행을 뽑아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7번 파워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선행형의 마필은 또 아니에요. 선입 따라가면서도 뚝심발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5번 노던파크가 아무래도 1900m 거리 경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김동영이가 3착 순군에 부담 능량은 늘어났습니다만 도망갈 구멍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던 선행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선행을 나선다면은 무난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뭐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해준다면은 2차권 내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날 그 강선양마들 올수, 그다음에 지난주 또 경주에 KLA 컵을 또 뭐 드림타워랑 됐을 때 3착을 했고, 지난번에는 뭐 불량주로였습니다만 그냥 의지 강하게 앞에 나와서 그냥 큰 차이를 이겼기 때문에 7번 파워풀 코리아의 선행 강공을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경주 이렇게 3마리 마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경주별로 딱 3마리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저희 전의 전쟁이 다른 뭐 방송하고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한 마리씩 얘기한 게 잘 들어와요. 엮여서.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제가 또 제 게시판에 또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가서 얘들이 어떤 경주들을 맞췄구나라는 걸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방송을 한 번씩 더 뒤집어서 보시면은 또 그 설령 못 들어왔어도 그 말들이 다음 경주 또 들어오면서 배당을 내는 경주들이 많으니까 꼭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그냥 저희가 뭐 대충 떠드는 말들은 없습니다. 다 공부를 해갖고 한 마리씩 그만큼 심도 있게 팬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거니까, 그런 팬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다면은 조합을 하셔서 배팅을 해보시고, 또 설령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왜 실패했는지도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데리고 가는 그런 작전들을 쓰시면 아마 근거한 좋은 효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저희는 방송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이제 오늘 또 제주에 또 일가견이 있는 매딘 2인자 3인자 하면 또 얘기 듣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못 맞춰요. 잘 맞히시는 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또 제주 방송 고정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들이 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겁니다. 저희는 제주 중계 경주 해설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3일 금요일 제주 중계 경주와 그다음에 4월 14일 토요일 제주 중계 경주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 경주는 일단 승부 경주가 백마왕님이 금요일 날 9경주를 승부를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나다찬 위원이 토요일 날 2경주, 당근이 토요일 날 5경주. 기존에는 승부 경주들을 이제 풀이를 안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각자 승부 경주가 있으면 타 위원들이 거기서 보는 마필 한두씩을 설명을 해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송보다는 조금 내용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백마왕님은 금요일 9경주, 그 다음에 나대찬 위원은 토요일 2경주, 당근은 토요일 5경주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제주 경마가 박훈, 정성훈, 허예창으로 이어지면서 기수들이 모두 거의 지금 옷을 다 벗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좀 열심히 타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주 될 대로 되라 고배당. 예? 그냥 손 놓고 그냥 999 맞거네. 예, 손을 놓고 있고, 또 지난번 경기는 인기맛 싸움을 딱 보니까 물론 걸사비가 잘 뛰었어요. 걸사비가 선행 나서서 잘 뛴 건 사실입니다만 사이전도 또 잘 뛰었어요. 둘이 잘 뛴 놈 보고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둘이 1등 한 놈들이 잘 뛴 거예요. 근데 3착했던 백록장원을 보니까 좀 컨디션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뛰는 걸 딱 보니까 그냥 앞에 딱 튀어나갔다가
그냥 애들 가니까 그냥 싹 빠져주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오면서 그 무슨 지가 부산 경마에 뭐 누구의 김혜성이에요? 예? 김혜선이가 부산 김혜성. 서울 경마장. 그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김혜성 기수가 그렇게 착순을 잘 대니까 김혜성 지가 무슨 그렇게 기술이 좋냐고 거기서 뒤에서 갖다 대고 열심히 타서 깨지란 말이죠. 왜냐면은 사위정 걸사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타란 말이에요. 타서 목 마신처럼 쥐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열심히 안 타주니까 문제지. 자기한테 걸었던 그 투표했던 사람들은 뭘 보라고 그러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정신머리 좀 똑바로 좀 차리고 탔으면 좋겠어요. 자, 제주 중계 경주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5경주 1000m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입니다. 자, 백마왕님부터 먼저 보시는 말 있으면. 첫 시작인데 또. 얘기하세요. 이번 주는 제가 그 제주 경마를 분석하는 그 방법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그 허찬진 의원이나 나대찬 의원한테 좀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교를 많이 끌어올리지는 않고 지금 이번 주에 출전을 해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6번마 세 단장이 직전 경주 때 이제 별로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기록도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체격 조건이 한 320kg짜리 마필이고 초반 근성도 있어서 승군전이지만은 한번 더 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번마 세 단장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발빠른 놈이 딱 두 마리 보이네요. 6번 세 단장하고 탐나검. 지난번 김주희 기수가 앞에 나가서 돌았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왜냐면 얘는 공백 이후에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놈이거든요. 좋습니다. 나대찬님. 저는 7번 대문호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성호 기수가 우리 허천진 위원님한테 방송 모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승부는 두 번의 경주 다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했고 4군 시절에도 문성호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문성호 기수의 자가용이죠. 이번에는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의외로 숨어있는 선행 마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백마웅 의원님 말씀하신 6번 세단장이나 3번 청해보고가 지난번에 걸음이 터졌던 마필들인데 외곽에 탐나건 이런 마필들 선행마를 인정해주면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앞선이 난타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주이고요. 그렇다면 최근 계속해서 늦추입, 착순에 그치고 있는 7번 대문호에게 취입의 기회가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7번 대문호를 전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문호. 저도 대문호를 이렇게 보다가 대문호가 이 문성호 기수가 자가용이에요. 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성호 어디 갔나 해갖고 딱 보니까 이 맨바닥을 쓸고 있는 일당백훈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일당백훈이 남의 집 말이면 제가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다른 집 말이면은 이게 정성훈 마방 말이에요. 이현섭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성호를 갖다 기승시켜놨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도 10월달 경주인가요? 박훈 기수가 기승했을 때 11초 때를 그러면서 3착을 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아요. 제 정성훈 마방은. 그래서 저는 5경주 고배당 마필로 요즘 뭐 거의 백들이 꽂히면서 그냥 고배당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기승기수가 수상해요. 그래서 지금 뛴 거 보면 바닥이라서 추천이 안 되는데 전에 경주들 보면 찾아보니까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문성호 기수가 대문호를 안 타고 일당백훈에 올라갔다는 점도 정성적으로 보면은 대문호 쪽이 능력이 보여준 게 세기 때문에 일로 걸면 됩니다만 혹시도 모를 사건에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5번 일당백훈을 말씀드릴게요. 문성호 기수가 욕먹고 그 방송 보고 안 타면 어떡해. 방송 보고 안 타든 말든 내용이 제가 보니까 지난주 탄 거 보니까 다음에 달려가면은 누군 줄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열심히 타주란 얘기예요. 열심히. 좋습니다. 자 7경주 1610m 2등급 핸디캡 12회 접종으로 이건 나대찬 의원님 먼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능소화를 다시 한번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개거풍을 물었던 말이 능소화였죠. 1400m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장우성 기수가 당초에 기승을 하기로 했는데 이재용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이번에 다시 장우성 기수가 곡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그 능소화가 입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재용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선행 의지도 없었는데 말이 알아서 혼자 뛰어나가서 선행 가가지고 끝까지 붙들고만 있는데 그냥 한 바퀴를 돌아갔거든요. 이번에는 장우성 기수에게 다시 기회가 왔고, 자, 안팎으로 뭐 편성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선다면은 늘어난 거리 극복을 하면서 뭐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소와 이제 늘어난 거리하고의 이제 싸움이 되겠죠. 백마왕이요. 예, 저는 역시 이제 배당마권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0조 마방에서 동반 출주하는 1번마 용장과 9번마 조명탄 이 두 마필 중에서 한 마리는 분명히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조명탄은 뭐 직전 경주에서 그 소속조의 그 진취란 마필이 김일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기 1위를 몰아놓고 이 조명탄으로 때리면서 배당이 좀 들어왔던 경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20조 마방도 이 저배당 마권에는 승부가 잘 안 되는 마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1번마 용장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용장이란 마필이 1610m의 어떤 기본 걸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공백이 있어서 지난 경주 때 뭐 능력 발휘는 안 됐지만은 지금 마방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보는 관점에서는 1번마 용장은 현장에서의 마필 상태가 좋아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때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마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예전 입소문 한란 경주 때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1번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조명탄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주 때 뭐 잘 뛴 걸음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삼담 안덕이 잘 뛰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능소화가 앞에 나갈 편성에 3담 안덕이 선입을 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성마방의 이 저배당 말들은 이게 유일하게 지난번 두 번 또 잘 들어왔네요, 3담 안덕을. 근데 저는 조명탄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한 집이라면은 용장하고 조명탄 쪽에서 한 집 말 중에서 뭐 일이 좀 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는 우리 백마왕 위원님의 제주 메인 승부 경주예요. 우선 출사표를 듣기 전에 한 마리씩, 나대찬 위원이라고 당근 허찬이 한 마리씩 얘기할 텐데, 우선 나대찬 위원 먼저 한 마리. 그러니까 제주도 제레마 경주의 골칫거리가 13조 고영동 마방이에요. 고영동 마방에 그 제레마 1군 능력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문산, 이번 경기 나오는 9번 천문산을 필두로 그 지난주에 입상했던 사이존, 아랑조아 이런 마필들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승부를 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 9번 천문산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아랑조아란 마필가 두 마리를 꺼내놓고 아랑조아가 인기 1위 팔리고 승부가 안 되고 천문산으로 때려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미있게 13조 고영동 마방에서 새로운 제레마 1군 강자가 입성을 했습니다. 바로 안짝에 있는 5번 불멸의 별이란 마필이에요. 거기에 최근 제가 제레마 1군 경주의 그 경주 레코드를 보니까 승부난 마필들이 바로 때리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5번 불멸의 별 같은 경우에는 김경원 기수가 돋불을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게이트 조건도 좋고요. 그 인기를 모으는 강자들이 같은 소속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5번 불멸의 별이 승군전 승부가 되면서 짭짤한 배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번 불멸의 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집에서는 배당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제레마 경주에서는 1군 경주에서 특히나 나눠먹기가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아직까지 그게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만석군주 같은 경우가 이제 천문산한테 졌고 또 아랑조한테 이기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지금 지난번 63에서 이번에 62까지 그래도 1kg가 빠져 있고, 지금 고영동 마방에 나오는 천문산하고 지금 부담 중량이 62kg씩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패턴상 8번 쪽에서 강공을 걸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 백마왕님이 효사표를 던지세요.
예, 제주 구경주 앞에서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이 제레마 경주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제레마 경주를 승부를 하실 때, 배팅을 하실 때 많은 참조를 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뭐 8번이나 9번이 62kg의 어떤 월등한 부담 중량을 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담 중량을 지고 연속 승부하는 마필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나대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버마 불매레별, 이것도 이제 최근에 어떤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전력상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마필인데, 기수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 또 직전 경주 의외로 제가 강한 조교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번 좀 관찰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 경주 상당히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기록을 떠나서 의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제주 구경주를 바로 그 마필을 놓고서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저희 전해전쟁 금요 방송에 오셨는데, 금요일 부산경마 그 메인 승부 경주 잘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제주 중계 경주 메인 승부도 제대로 된 좀 적중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4월 14일 토요일 제주 중계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 중계 경주 1경주예요. 거리 1200m 3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 자, 요거는 우선 제가 먼저 한 마리 얘기할게요. 7번 선진문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3개하고 2마리를 동반으로 꺼내놨는데, 지난번 경주 때 강성기수가 기승했는데 백연화는 앞에 가서 뛰었고 선진문화는 중후미권 외선에서 날라왔어요. 근데 앞에 가서 뛰었던 백연화보다 끝걸음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물론 끝걸음이 좋다고 뭐 제주경마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뛴 걸 보니까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마필이 선진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선진문화를 말씀드리겠고요. 나대찬 의원. 저는 8번 번내천입니다. 안쪽에 6번 황해지존도 빠르고 이번 백연화도 지난번에 선두력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행 자체를 손쉽게 장담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8번 번내천이 기본적인 게이트 이탈이나 순발력은 이번 경기 가장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거기에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현준 기수 제가 제주도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고 뭐 기량도 월등히 앞서 있는 기수 중에 한 기수입니다. 최근 뭐 불미소원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8번 번대천 같은 경우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을 제압을 하면서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1200m 거리 늘어났습니다만은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마필이다. 8번 번내천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보니까 금요일 날도 4조 마방에 심도연 마방에 대문호를 문성호 기수가 기승하다 이게 전현준 기수로 갔고, 이 번내천도 지금 쭉 문성호가 치고 있던 말이거든요. 문성호를 기피하는 건지, 예? 이게 이제 예, 좀 그러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 경주 결과도 좀 잘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대천 의원은 번내천 얘기했고, 그다음에 백마왕님. 글쎄 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마필들의 능력이 그래서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크게 뭐 복병권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수 교체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게 4번마 동방시대인데, 이거 26전 뛰면서 1착 한 번, 2착 두 번으로 마필을 갖다가 뭐 여기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난 경주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기록의 단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장우성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면은 복식까지는 몰라도 삼복승식도 좀 짭짤한 게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는 뭐 4번 말을 한번 눈여겨 보실 수 있는 편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번 선진문화 번내천, 그 다음에 배당으로 동방시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경주는 나대찬 위원의 승부경주인데, 이건 저희가 먼저 한 마리씩 얘기할 테니까 나대찬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백마왕님부터 한 마리 더 얘기하세요. 예, 1000m의 어떤 적정 편성에서 일단은 뭐 8번마 세미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이네요. 지난 경주 때 뭐 인기 1위 몰아놓고 뭐 가다가 뻗었는데,
요거 뭐 김용석 기수 다시 기승을 시켰다면은 다시 한번 뭐 충분히 밀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서 일단 8번 말을 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압박되는 구도였는데 그렇다면은 그날 같이 뛰었던 국제도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난 복류 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때리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중위권을 뚫고 나오다 진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때리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제도시를 말씀드릴게요. 전다대천 위원. 1000m 4군 능력 가늠이 쉽지 않은 인기마필들의 접전 구도로 보고 있고요. 최근 허 의원님이 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칭찬이 약이 돼야 되는데 맨승부 2주째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맞을 때 되겠죠, 뭐 그럼. 네, 이제 맞을 때도 된 것 같고 저 대신에 이제 허 의원님이 많이 맞춰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는 저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마에서 배팅을 할 때요, 배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때가 제 경험으로는 이제 인기마든지 복병마든지 간에 스스로가 입상을 확신하는 강축이 서 있을 때 배팅하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제가 입상을 확신하는 강축마가 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기도 좀 덜하고요.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신 있게 한번 저도 배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팬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입상을 확신하는 강축마에 딱 2방 때리고 받치는 막권으로 최근 2주간의 부진을 말끔히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될 때가 있으면 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경마가 뭐 매번 잘 되면은 예상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그냥 사고 그냥.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표현을 할 때 저희들은 뭐 그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만 뭐 싹 갖다 쳐박어 뭐. 그 진짜 싹 갖다 쳐박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경마라는 게 강조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세게 본다고. 그리고 때리세요 이 정도까지 표현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만큼 저희도 같이 배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주머니에 있는 걸 싹 갖다 박지 못하면서 어떻게 싹 갖다 박으라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팬 여러분들도 그런 말에 너무 동요되지 마세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갖다 박으실 때는 전문가들하고 팬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일치될 때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팬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더 자신 있으면 그때 더 힘을 주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너무 일임을 하지 마시라는 그 멘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같은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손님들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경마를 많이 접해보고 또 경마에 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걸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는 말씀이란 점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주중계 5경주죠? 1400 1군 핸디캡 12회 접전구인데 이건 저 당근 허찬진의 메인 승부경주예요. 두 분이 한 마리씩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백망님부터 한 마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핸디캡에서 거리가 1400인데요. 뚜렷하게 높은 핸디를 받은 마필은 없습니다. 결국은 뭐 능력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조교 내용에서 뭔가를 좀 걸러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봤는데 일단 5번마 우정무대를 이번 경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주 만에 출전입니다. 일단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1400에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방의 입장은 어떤 감지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김다영 기수가 뭐 조교를 했다는 점이 좀 믿음은 좀 덜 가요. 사실 그 부분은. 하지만은 일단 조교량 자체가 이번 경주를 대비한 어떤 조교가 공백기를 가지면서 전력 보강을 해가는 어떤 조교량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5번마 우정무대가 이번 경주에서는 복병권 역할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다대천이요. 저는 이번 주는 전현준이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기운센입니다. 저는 기운센이 거리가 내려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1번 기운센. 그러니까 1610m까지는 상당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1700 이상 거리에 출전을 하면서 순발력 발휘도 안 되고 의도적으로 뭐 후미 뒷심 보강에 주력했던 면도 있습니다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700 이상의 거리에서는 어렵다. 제가 예상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운세는 팔리면 잘라라. 근데 이번에는 1400m로 거리가 내려왔고 거기에 1번 게이트에 게이트 이점까지 더해졌습니다. 1번 기운센이 최근 순발력 발휘가 안 되면서 후미에 있습니다만은 추임마가 아닙니다. 예전에 뭐 하이군 시절에는 뭐 선행 선입권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현준 기수가 이번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담을 해준다면은 1번 기운센이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면서 짭짤한 배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경주 1400 1군 핸디캡 1등급 핸디캡 경주인데 당근원 천진의 메인 승부 경주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마는 맞힐 때도 있고 또 안 맞힐 때도 있다. 못 맞힐 때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2주 동안 메인 승부를 다 맞췄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맞히다 보면 또 못 맞힐 때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맞히기 때문에 계속 더 잘 맞힐 것이라고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요를 해야 되는데 전 그러지 못합니다. 성격상. 그래서 못 맞을 때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틀리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드릴게요. 제 예상은 서울 경마도 그렇고 부산 제주도 그렇고 불 밖을 그러니까 전광판 밖을 벗어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안에서 계속 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팬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고 저희는 일요일 중계경주죠. 일요일 중계경주. 중계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주 경마 마찬가지로 승부경주, 메인 승부경주 있는 분들, 이외의 분들이 또 한 마리씩 다 풀어드릴 거니까, 충실한 방송으로, 일요일 부산 중계경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